잘 들리나요? 들려요? 들리나요?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유은식입니다. 저는 우리 홍세현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게 더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야, 저 같은 경우야, 이제 쉬운 얘기로 이제 지는 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개념이라면 우리 본부장님 같은 분들은 이제 떠오르는 해라서 어차피 우리 애터미에서 모든 걸 짊어지고 미래를 책임질 분이라서 이렇게 소개하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얘기할 때 열정 얘기하는데 열정이 왜 생길까 봤더니요. 너무 좋아서요. 그러니까 애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뭔가 모르지만. 왜냐하면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모든 걸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할 땐 안 그랬냐? 사실은 시작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격적으로 보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장점이라고 말하면 뭔가 꽂히면 그때부터는 열정이 일단 생겨요. 근데 이제 길게 가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냄비라는 말도 썼었거든요, 사실. 냄비라는 말. 그러니까 열정은 올라왔지만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길게 가진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터미를 하기 전에도 다른 네트워크를 몇 번 접했지만 시작할 때는 똑같은 열정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 안에서 그 안 좋은 것들이 좀 보이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처럼 감추거나 이러진 않아요. 대놓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우기다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시작할 때도 진짜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더라. 그러면 저는 손을 놔가지고요. 그분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끝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애터미에 와서는 시작할 때도 열정을 가졌지만 가면 갈수록 더 열정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파트너분들 중에서도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어차피 저야 인생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 더 또 업되는 것 같아요. 더.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 이번에 한 2년 동안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상황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애터미에 갖고 있는 우리 이 연금성 소득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봤고요. 계속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진짜로 이론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내가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우리의 미래와 가족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열정이 사실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될 때 걱정도 좀 많이 했거든요. 시작할 때야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가 다 멈춰버렸잖아요. 그래서 걱정 참 많이 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애터미는 하나도 끄떡없더라고요. 선두에 있는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회사 시스템 그런 걸 통해서 요즘 젊은 분들이 또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SNS라든지 그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젊은 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미래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특히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오프라인 장점 중에 하나가 장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회복을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정보를 알릴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기에 해외까지도 더 확장시켜 놓고 제품도 굉장히 런칭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게 애터미가 코로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 순간에 애터미는 더 이걸 기회로 생각해 가지고요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사실 애터미를 지금 10년 이상 진행하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저희 파트너들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라는 이 큰 위기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서는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손을 놓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애터미 말고 일반 뭐 직장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사업들이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뭐 지원금도 많이 주고 뭐 나름대로 뭐 직장생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 자르지 말라고 직장 안 자르면 기업에다가 막 또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어찌어찌 버텼는데 이제 이게 끝나가면서 나름대로는 뭐 희망들도 갖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는 뭐 더 잘 될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TV 같은 데 보시면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요즘 이제 가장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자리에 대한 개념. 이 그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배제시켜 놓고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로봇이나 컴퓨터가 더 활성화돼 버렸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요즘은 사람 안 쓰고 테이블에 딱 앉으니까 거기서 주문하고 바로 결제도 하고 또 옆에서 로봇가요. 뭐 음식물도 갖다 주고 이런 형태들을 취하면서 과거에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진짜 이론만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없어졌었는데 요즘은 진짜로 그런 일 때문에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힘든 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은 많아서 일자리가 많대요. 근데 진짜 양질의 일자리, 우리가 꼭 들어가고 싶고 보수도 많이 주는 일자리들은요, 거의 없어져 버리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빚이 엄청 늘어가지고요,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 뉴스 보니까 경제부총리랑 그다음에 뭐 저기 한국은행 총재랑 나와가지고요. 물가가 지금 사상 최대치로 계속 오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막 금리 올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금리를 오르게 되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빚을 낸 사람들, 가계부채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또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쪽에 투자하면서 부채를 낸 사람들, 직접적으로 굉장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 뭐 대책은 세워야 되는데 대책 내리기도 쉽지 않은 삼중고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고통의 시대가 아니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져야 되는데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시대도 고통스럽지 않았지만 지금도 뭐 쉬운 얘기로 더 좋아질만 남았지 안 좋아질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번에도 뭐 제가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저희 뭐 파트너들 중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트너들이 또 열심히 해줘가지고요. 해외 파트너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요번에 4월 달에 본부장도 2명이나 해외에서 나오고요. 뭐 저도 뭐 로얄 마스터도 또 한번 유지하고요. 뭐 고생도 조금 하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멈춰있던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겠구나 이런 사실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런 줌도 이런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적응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줌이 힘들어요. 지금도 딱 가지만 반응 자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 혼자만 막 떠들고 얼굴만 보면서 이렇게 표정만 보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바꾸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너무 신났어요. 저번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 얘기처럼 사실 저기 본사에서 강의할 때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요. 떨리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진짜 행복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활용만 잘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못했던 것들을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데 뭐 한 4, 5년 정도 제가 로얄 올라오는데 한 5년 정도 걸렸거든요. 걸렸다면 지금 계신 분들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만 잘한다면 뭐 3년 만에라도 로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요. 쌓인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아져 가지고요.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회사가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더 기부도 많이 했고 전 세계적으로 나간 것도 많죠. 이제 뭐 2조 매출 이제 넘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상황인 거야.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요.
이 애터미에 대한 뭐 이제 오늘 뭐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애터미를 어느 정도는 다 진행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요, 이 애터미를 과거보다는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갖고 이 안에서 좀 속도감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릴 내용도 사실은 뭐 쭉 해왔던 강의 중에 일부일 수도 있지만 좀 요즘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좀 플러스 알파된, 약간 섞어낸 내가 경험치 않았던 것들도 좀 섞으면서 우리 사장님들이 좀 빨리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떻든 뭐 기본적인 제가 애터미를 생각하는 관점,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애터미를 진행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방법적인 측면도 보면 따지고 보면 핵심 포인트는 거의 똑같아요. 슈리로 뭐 많이 바뀔 게 없더라고요. 단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활용 잘하는 부분들은 우리 뭐 여기 신정희 본부장 총장님 산하에 특히나 우리 홍소연 본부장님 산하들은 그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갖고 있고 아까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멋져요. 우리 라인은 좀 그게 조금 모자란 편이거든요. 어쨌든 뭐 그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주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잘할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내가 생각했던 것들 그 젊은 사람과 엮을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늘 1시간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애터미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결정적으로 제 인생을 애터미를 통해서 바꿨기 때문도 있지만 사회적인 부분으로 봐도요. 할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 밖에 나가서 어떤 걸 해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 미래까지 준비해서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 직장 만약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다닌다 쳐도요.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한 200에서 300 정도고요. 그것도 지속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나아질 보장도. 그리고 그 자체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자영업을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요즘은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자영업이 힘들다는 걸 다 느껴버렸어요. 요즘은 그 직접 대면으로 가서 먹는 집 중에 성공하는 케이스는요, 한 3% 정도도 안 된대요. 지금도 밖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그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이 안 돼요. 되는 가게 몇 개는 코로나 때도 잘 되더라고요. 우리 맛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 4명만 모이게 해도 어떻든 가서 먹고요. 일반적으로 했던 가게들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그거는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 투자도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 자체가. 그다음에 뭐 전문 업종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가. 그 전문 업종도 끝에 가서는 나이가 먹으면 또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물려주기도 쉽지 않잖아요. 사업이라는 거는 돈도 필요하죠. 능력도 필요하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완벽하게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뭔가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직장이나 자영업이나 일반적인 사업을 선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애터미는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 싸고 좋은 제품을 내가 진짜로 만족하고 확신만 한다면 이걸 매개체로 해서 시작을 하면 되고요. 특히나 이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리고 지금 현재 결과를 본다면 벌써 1억대, 2억대, 4억대인 연봉자들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확실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애터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 주위에 보면 요즘 뭐 이상한 것들 하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이 다단계와 관련돼 가지고 저는 이제 다단계를 할 거면 애터미하고 애터미 안 할 거 하면 다단계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다단계들이 왜 이론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끝까지 가는 데가 없냐면
바로요, 소비자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비자들. 그러니까 베이스 자체가 90% 이상이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면 연금성이 되는데, 다른 데들은요, 그냥 말로만 성공자인 거예요. 처음에 빨리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깔려있는 소비자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특히나 뭐 새로운 금융 유사 수신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요즘 듣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매개체를 갖고 있는 게 코인. 알죠? 코인 해가지고 코인 다단계들이 엄청 많은데요. 코인 다단계 같은 경우에 요즘 요번에도 뭐 테라, 그 다음에 뭐 루나 해가지고요, 큰 사태가 터졌어요. 그 뭐 거기 코인을 사면 사게 되면 거기에서 이자를 뭐 4% 준다, 8% 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만약에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다른 데서 이게 사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돌리는 개념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다 보면 그것만 얘기하다 봐도 10분 이상 되는데 말도 안 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뭐 10만 원 같은 게 지금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새로 나오는 그런 코인들이 대부분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요, 제도권 안에서 했어요. 그래도 뭐 상장도 돼 있고 이런 형태로 돼 있지만, 요즘 나와 있는 그 유사수신들은요, 상장도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돼 있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런 게 뭐 블록체인 기술이다, 무슨 뭐 우리 플랫폼과 관련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요, 그런 유사수신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쉽다고 생각해서 주위의 사람들 막 돈 집어넣어가지고 얼마씩 이자 받고 막 이런 형태, 그것도 전산상에만 돈이지 빼내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발 이상한 다단계는 절대 하면 안 돼. 특히나 유사수신은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일반 다단계를 하더라도 만약에 소비자가 깔리지 않는 다단계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애터미 사업 꽉 붙잡고 가다가 조금 뭐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힘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것도 만들게만 하면 크다 보니까 있더라도 꼭 애터미를 잡고 끝끝내 성공의 길로 가시기 바라면서,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애터미도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시작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냐면요, 첫 번째로 이 마음가짐 자체가요, 이거를 직장의 개념처럼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직장. 왜 직장의 개념이란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애터미 사업 자체가 비즈니스다 보니까요, 이 틀을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할 수 있고요. 마음을 접으면 또 바로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직장들은 그게 아니라 시간이라든지 모든 걸 제약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 9시 반에 우리가 줌 미팅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만약에 회사에서 줌 미팅이 아니라 직장을 나간다 그러면요, 9시 반에 무조건 무슨 일이 생겨도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아까 우리 홍소연 본부장님이 마이크 딱 잘 켜고 그다음에 화면도 잘 열고 이런 나름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 직장 같으면요, 바로 가서 바로 그렇게 해야 돼. 말을 안 해도 당연히. 근데 우리는 꼭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해도 지금도 보면 화면을 켠 사람도 있지만 안 켠 사람도 지금 반일 거예요. 왜? 내가 켜고 싶으면 내 맘, 켜기 싫으면 내 맘, 지 맘대로 하거든요. 조건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라도 내가 틀을 잡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저도 시작을 하면서요, 이거를 직장처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직장은 200, 300 정도 버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 이상 벌려면요, 직장 안에서도 능력이 사실은 뛰어나야 돼요. 남들보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반 직장에서 평사원 정도의 느낌처럼 우리가 시간 할애를 하는 개념을 첫 번째로 잡아요. 시간 할애를. 근데 우리가 200, 300 정도 벌려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인생에서 돈 걱정 없이 살려면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돼요. 1,000만 원 정도는. 저도 돈을 벌어보니까요, 애터미 시작할 때 1,000만 원이 목표였어. 실제로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돈 걱정은 없어졌지만 실제로 그게 막 모아져서 재산을 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집도 사고 막 이렇게 바뀐 거는요. 로얄 클럽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막 모이더라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만 벌면요. 돈 걱정은 없어져요. 그래서 뭐 우리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게 고정적으로 있고 기본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조금만 있다 그러면요. 1,000만 원만 벌어도 아예 진짜 먹고 살고 재밌게 사는데 지장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1,000만 원 정도의 목표는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1,000만 원 정도면 직급이 어떤 직급이겠습니까? 바로요. 임원급이에요. 임원급. 그러니까 이사급 정도는 돼야 월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사급이 되면요. 사실은 출근도요. 일반 사원들처럼 8시, 9시에 출근하는 게 아닙니다. 임원들은요.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6시에도 출근을 하고요. 7시에도 출근을 하고요. 퇴근도요. 5시, 6시에 땡 하면 퇴근 못해요. 그때 가가지고 조직관리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사람이 또 이사거든요. 왜냐하면 1년 연봉제로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릴 수 있어. 그래서요. 10시, 11시, 12시까지도 업무를 완벽하게 맞춰야 퇴근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이사급 임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에서도요. 직장의 개념이면서 임원급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1,000만 원 벌 게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벌 사람들인데 임원급 마인드가 아니라요. 사원도 아닌 알바생도 아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출근도 보면요. 우리 사실 요즘 이제 우리 오프라인들이 다시 돌아가니까 줌으로만 할 게 아니잖아요. 이제 출근도 하셔야 되잖아요. 하는데 아침 9시에 있는 사람 도대체 몇 명 될까요? 우리 센터에서. 솔직히 저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게 우리 센터에도요. 아침 출근 9시까지 하는 사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오면 잘 오는 거예요. 10시까지만 와도. 원래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직장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임원급이라고 생각한다면 남들보다 조금 일찍 와가지고요. 뭔가 준비해 준다면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도 오늘은 강의가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일찍 센터에 나왔거든요. 이게 센터예요. 센터에 나왔는데 여기에 도착을 7시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도 얘기할 내용들 좀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시간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급하게 와서 9시, 10시에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7시 정도만 딱 도착하면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오늘 하루에 뭘 할 것인지부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그래서 결과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임원의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원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거고 대부분이 알바생 정도 마인드밖에 안 돼 있는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가슴이 살짝 아파요. 제가 이것도요. 길게 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임원의 마인드를요. 한 3년만 되고 나면요.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그때는 진짜로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뭐 제가 요즘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 못 나가다 보니까 제주도 내려와 가지고요. 거의 이제 15일, 뭐 10일 정도는 제주도 와 있거든요. 와 있으면 줌으로 미팅하면 이제는 안 하겠지만 이제 줌 미팅을 줄여드리고 저는 이제 오프라인 미팅도 많이 할 거거든요. 할 건데 뭐 중간에 제가 공도 치러 가고요. 그 다음에 뭐 등산도 가고요. 많이 놀러 다녀요. 충분히 놀러 다녀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3년 정도만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3년 정도만큼은 일반 직장의 임원 정도의 시간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꼭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임원 정도가 되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러니까 임원이 됐는데 안 어렵다 말도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직장의 임원이 사원들 모아놓고 가가지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나 저기 회사 임원 때려치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직장 잘 돌아가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일을 하면서 시간 할애나 이런 것도 많이 못하면서도요. 어렵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중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은 데서도 그런 말을 좀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듣거든요. 어렵다, 힘들다. 근데 임원급이 안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임원급 이상이잖아요. 다른 데들은 임원도 언제든지 잘리는데 우리는 되기만 한다면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임원도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임원이잖아. 자식한테 물려주는. 무시무시한 임원인데 그걸 만드는 과정이 안 힘들면 그게 이상한 거지. 마음 자체를요. 어렵고 힘들다고 인정을 해고 들어가면 안 어려워요. 근데 인정을 안 하고요.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하다가 조금 부딪히면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임원이라는 직장의 임원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간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을 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당연히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임원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사실 애터미 사업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쉬워도 너무 쉬웠어요. 솔직히. 과거에 했던 일들이 사실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했던 일, 일반 직장, 자영업 저도 안 해본 거 없거든요. 장돌배긴처럼. 근데 그런 일은요. 돈도 못 벌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돈도 없었고 갑질도 많이 당했고. 근데 애터미에 오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잖아요. 누구도 나한테 윽박지르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내가 다 하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쉬웠어요. 근데 파트너들을 봤더니 쉽지 않은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인정이 되더라고. 자기는 어려운 일을 크게 한 적이 없는 분들이 많고요. 너무 힘들게 사신 분 아닌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도 힘들고요. 안 겪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 압니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못할 것도 없거든요. 왜? 내 꿈이 크고 내 목표가 1,000만 원 이상이고 임원이 된다 그러면 그 정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그런 식으로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1순위예요. 어떻든 우리가 직장에 나가더라도 모든 거에 우선해서 직장이 1번일 겁니다. 특히나 임원들은요. 어디 가가지고 여행 다니다가 해도요. 회사에서 호출하면 바로 날아가야 됩니다. 다 때려치고. 뭐 가족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부르면 가야 돼. 직장으로. 근데 우리는 임원 이상급이 돼야 되는 일을 하면서 애터미를 1순위가 아닌 2순위도 아닌 3순위도 아닌 하다 남는 말순위가 되는 사람이 말순위가 혹시 여기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혹시 말순위라는 성함을 쓰시는 분 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이 아니에요. 모든 거에 우선해서 애터미와 관련된 거를 최상으로 우선으로 특히나 저는 이제 우리 오프라인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거의 1순위는 뭐냐면 오프라인 행사인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퇴근 후 세미나,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 다음에 센터 강의 이게요. 모든 거의 1위예요. 제품은 그 다음이에요. 제품 전달은. 우리가 아무리 소비자가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PB 맞춰야 되고 이런 것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회사에서 인정되는 그런 세미나에 내가 가고 초대하고 이게 1순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남는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소비자를 만드는 걸로 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게 또 소비자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애터미와 관련된 거고 애터미 중에서는 회사에서 돌리는 시스템이 1번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해가지고요. 제주도에서 김이라는 동네 가가지고 원룸 빌어서 100에 30짜리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1순위가 애터미일 수밖에 없어요. 왜? 혼자 있잖아. 특히나 남자잖아요. 남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제가 이렇게 강조하기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우선이잖아요. 1순위가.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우선이고 다 우선인 건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만큼은 철저하게 모든 거를 한 3년 정도만큼은 최우선으로 잡고 여성분들도요. 아이가 좀 어리고 이렇더라도 아이들 어릴 때보다 실제로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요. 나이 먹어서 걔들이 원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 더 큰 거지. 어릴 때 못 모를 때 잡아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애터미 비즈니스와 겹쳤을 때는 살짝 그것도 놓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요거는 가슴 아프면서 얘기 드릴게요. 왜? 진짜 아이들 어렸을 때 뭔가 좋게 해주고 이런 게 우리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아이들 뭐 그 성향이 좋게 해야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잘해줘야 된다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더니요. 어려울 때 그거 다 해주고 나중에 어려워지면 그때 더 가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하여튼 잘 관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애터미를 1순위로 잡는데 우리 가정과 포함해가지고 건강과 포함해가지고요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철저하게 나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애터미 사업 자체가 누구를 위한 일도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일. 우리 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냐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나 이 애터미 비즈니스, 특히나 또 바이너리 방식 이런 것들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일했던 분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갈등 구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갈등 구조가 있다. 어차피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관계성이거든요. 관계성인데 이 스폰서가 있고 나가 있고 파트너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뭐 후원 자체는 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매출 자체는 밑에서 올라가다 보니까요. 요 두 가지가 문제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매출이 위로 올려준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너희들 위해 가지고 우리가 매출을 올려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위에서 볼 때는 또 그래요. 밑에 파트너를 열심히 후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후원을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너를 위해서 하고 있고 위에서도 너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요. 그 안에는 대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널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말이 딱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잘해야 돼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잘해야지 했는데 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실망감이 생기죠. 내가 열심히 뛰어서 너 나 때문에 돈 벌면서 왜 나한테는 요 따위밖에 못해? 이러면서 둘이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로가 약간씩 부딪히는 경우를 참 많이 봤고 애터미를 떠나신 분들 중에 애터미는 너무 좋은데 스폰서 때문에 일하기 싫다는 사람이 있고요. 애터미는 너무 좋은데 이 파트너 감당 못해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특이하긴 특이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아까처럼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누구를 위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일은요. 철저하게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런 말씀 어떻게 드릴지 모르지만 파트너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보고요. 저기 총장님 우리가 단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막 이래. 단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마디 합니다. 본인이나 직급 한 단계 올라갔어요. 본인이나 나 올려줄 생각 말고 중요한 건 뭐냐 어떻든 본인이 올라가면 난 저절로 올라가 저절로 중요한 근데요 나보고 단장 보내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단장 보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잘해요 이 말과 똑같더라고. 결국은 뭐냐면 날 위해서 뛰는 게 아닌데도 날 위해서 뛰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보고 그냥 본인이 직접 가시면 됩니다. 왜? 저절로 나는 가니까.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버려야 갈등이 줄어들어요. 왜? 나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기대할 게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요거는 이제 팁으로 하나 드리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자꾸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아빠가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너희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뛴 이유는 너네를 위해서다. 근데요.
제가 가슴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했을까? 속으로 보니까요. 분명히 아이들을 위한다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 나를 위한 거더라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거든, 내가. 아이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뛴 거예요. 이게 아이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결국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은 자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알거든. 그래서 저는 그거 집에서는 많이 써먹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비즈니스에서는 어차피 내가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뛰고 있거든.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기대, 파트너에 대한 기대를 줄이니까 사실은 실망감이 덜하면서 기대가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거기다가 조그만 스폰서의 도움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대를 적게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 그리고요. 파트너에 대한 기대도 많이 안 하니까 조그만 일에도 잘한다고 칭찬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대가 크다 보니까요. 실망감이 커지는 경우를 많이 받고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그 좋았던 관계들이 깨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너무 가까운데. 우리 주위에 보면요. 기대치가 심할수록 가까운 사람들이 기대가 심하거든요. 친해지고 잘해준 사람일수록. 그게 깨지면요. 진짜로 심각하게 깨지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잘한 사람한테 많이 싸우더라. 왜? 많이 받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인정을 하더라고. 당연하다고. 우리도 잘 보시면요. 우리 스폰서분들도 입장에서 보면 나는 스폰서이기도 하고 파트너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요. 파트너한테 막 잘해주잖아요. 가끔은 보면요. 잘해준 파트너한테 상처를 입을 때가 많아요. 내가 진짜 잘해줬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해준 게 뭐 있어요? 환장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해준 게 뭐 있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위에서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왜? 파트너가 많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나름대로는 최선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받다 보니까요. 습관적으로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도와주는 것도요. 파트너를 진짜 후원하는 것도요. 나름대로 생각은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이 도와준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적정 수준에서 어떤 그런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지 말고 애터미 사업을 내가 진행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자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이상적인 생각이라. 거기다가요. 어차피 애터미 사업 자체가 소통의 개념이에요. 소통. 스폰서나 파트너가 소통만 잘 되고 재심 협력만 하면 다른 일에 비해서 시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요거는 보상 플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한 누적, 무한 단계에다가 서로 협심만 하면 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소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양보할 줄 알 때 소통이 잘 돼요. 거기다가요.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손해를 많이 볼 때 소통이 잘 됩니다. 손해를 많이 볼 때. 근데 손해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평등, 우리가 공평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손해보려고는 잘 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머리 굴릴 때는 손해 안 보려고 노력은 참 많이 하는데 그래봐야 별거 없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가끔은 자꾸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진 않아.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대단한 리더들 보면요.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리더들은. 아직까지도 제가 진짜 운 좋게 파트너들 잘 만나고 그래서 올라오긴 했지만요. 진짜 깜은 아닌 것 같아. 리더 깜은. 손해볼 줄을 잘 몰라가지고요. 머리를 자꾸 굴려요. 머리를 나름대로. 굴리지만 쉽진 않지만 최대한 스폰서나 파트너가 협심하려면 누군가는 자꾸 손해를 봐준다면 그게 본보기가 돼가지고요. 그 파트너 스폰서는요. 엄청 좋은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요.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져주는 건 참 좋아요. 저는 그거는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지고 이건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건 많이 가지는데 쉬운 얘기로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거를
같은 방향으로 보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많이 봅니다. 길 가다가 내가 그 신호등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요. 딱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아침 일찍 막 바쁜데 앞에 튀어나와가지고 밟으면 바로 사고 날 것 같은 느낌 딱 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재수 없어가지고 내 오늘 사고 날 뻔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오늘 사고 났으면 큰일 났네. 액땜 맸네.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특히나 이번 코로나 사태 온 것도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요 2년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라고 지금 마음 한 가지만 가진다면, 그리고 2년 동안 힘들었던 걸 이제 폭발적으로 클 수 있다고 믿어버린다면 이것도 또 긍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 마음은 자꾸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 이것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을 자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 뭔지 아세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되면요,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되는 것들은 말 안 한대요. 저 말 많거든요. 말 엄청 많아. 근데 우리 이성현 박사님 맨날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계속 말을 해요. 이성현 박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경청하는 게 힘들고 말하는 건 쉬워. 그래서 말하지 말라 그래. 근데도 계속 말을 하고 있더라고. 나는 내가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어. 이런 것처럼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계속하는 게 우리 일이지만, 요거를요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진 게 요 정도예요. 나아진 게. 그러면 옛날엔 얼마나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말 많은데, 말 많은 어머니가 너 참 말 많다 해서 너 누구 닮았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닮았지 이랬죠. 하여튼요, 안 되는 거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그거를 줄일 수 있을 때 그게 우리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올해 그 사자성어가 우리 회장님 말한 일신우일신이 작은 거 하나라도요, 자꾸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씩 내가 얘기를 하거나 들으면서 나아지다 보면 이제 점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사장님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은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행동이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도 있지만요, 이걸 역으로 볼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자꾸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 바꾸시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행동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 먼저. 저는 이제 드라마 같은 걸 좀 봐요. 드라마 같은 걸 저녁에 밤늦게는 드라마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미있어서 보고요. 요즘은 제가 여성 호르몬이 좀 나와가지고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보는데 요즘 보는 것 중에 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제주도가 나오는 그 무슨 브루스라고 있어요. 하여튼 이병헌이 나오는 그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공황장애라든지 좀 힘든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장애가 오거나 머릿속으로 막 뭐 세상이 다 까맣게 보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해주는 게 뭐냐면요, 몸을 고생스럽게 만들려고 그래요. 막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잡생각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생각이 바뀌지 않을 땐요, 몸을 고단하게 힘들게 만들면 바뀝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김해 올라가 가지고요, 일 시작해서 처음에 진짜 힘들 때, 나름대로 뭔가를 진행을 하지만 쉽지 않을 때, 힘들지만 힘들다고 말을 못할 때, 그때 했던 방식이 뭐냐면요, 몸을 아예 망가질 정도로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요, 머릿속에서 힘든 생각이 안 들고 싹 제로 상태가 돼버려요. 머리가 멈춘 상태로 엔돌핀이 돌아요. 그래서 몸을 힘들게 하면서 생각을 지워요. 왜? 힘들 때 생각을 하면요,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 좋아. 그러니까 되는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버려요. 이럴 때 몸을 움직여가지고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을 때는요, 몸을 통해서, 그래서 뭐 그 학자들 중에서 그런 뭐 이런 선지자들 보면요, 걷는 거라든지 뛰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그걸 바꾸게, 그러니까 생각을 못 바꿀 때 뛰면서 바꾸게 만드는 것도 있듯이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터미 사업도 생각이 안 바뀌시는 분들은요, 행동 먼저 가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 안에서 행동은요, 3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요,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부터 기본적인 목표치를 잡았을 겁니다. 근데 목표치를 잡고 나면요,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를 적어야 되잖아요. 저도 시작하면서 1000만 원이라는 걸 적었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제가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받아왔던 게 230만 원 받았어요. 230만 원 받으면서도 나름대로 힘들었는데 1000만 원을 갖다 놔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럼 그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전혀 안 믿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믿겨지지 않으니까 믿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요, 입으로 계속 외쳤던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외치면서 내가 벌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미친놈이지, 미친놈. 아니 500도 못 벌어본 놈이 무슨 1000만 원이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 맞습니다. 취급하라는 거예요. 취급 들으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내가 해야, 내가 믿겨지기 시작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겨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자기 암시를 통해서 계속 내가 1000만 원 벌 수 있다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계속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가까운 사람한테 던집니다. 계속. 처음에는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라이라고 얘기하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다 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걸 믿어주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믿어주는 사람. 근데 나중엔요, 실제로 벌고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 경험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데요, 입으로 말을 안 하면요, 믿겨지지 않고요. 또 말을 안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그게 믿겨지지 않아서 확신이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혹시나 말했다가 안 되면 쪽팔릴까 봐서. 아니, 쪽 팔리면 뭐가 문제 있습니까? 지금도요, 제가 크라운 가고 4천만 원 번다고 떠든 지가 지금 4년째예요. 근데 아직도 뭐 2,500만 원 뭐 요 정도 벌어요. 평균치가. 근데 뭐 잡아갑니까? 2,500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떠드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왜? 당연한 거니까. 주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갖게 만드는 게 입으로 떠들어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뭐 해야 되면 소비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심 포인트. 근데 이거는 누가 다 해주고 있냐면 회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회사가 해주고 있고 그거를 지금 10년 이상 지켜내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도 다른 회사들은요, 물건값 엄청 많이 올리고 있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릴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안 올릴까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를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고 내가 직접 써보고 싸고 좋다고 내가 양심껏 인정이 됩니다. 양심에서 인정돼야 됩니다. 내가.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제품 자체도. 근데요, 제품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해모임에 꽂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화장품에 꽂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크림, 어떤 사람은 치약, 다 달라요. 근데요, 어느 거에 꽂히든 꽂힌 게 중요한 건 맞아요. 내가 제품 품질이나 가격론 두 가지 다 그거에 꽂히면요, 그거로 시작은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해놓고 나서요, 사업자가 되면 이제 안 좋았던 것도 좋아지는 것도 맞아요. 확실히. 내가 마음이 가면요, 확실히 제품 자체도 원래도 좋지만 더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시작할 때요, 해모임 없이 저는 화장품 갖고 처음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업 시작하게 되니까 해모임 먹기 시작했고요. 나만 먹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아이들도 먹이고 와이프도 먹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먹어요. 왜? 쓰다고 뭐 맛이 이상하다고 안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제적으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근데요, 지금 와서는 어떠냐면요,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와이프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나처럼 똑같이 해모임 먹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머리 아프면 가서 해모임 먹고, 배 아프면 가서 해모임 먹고, 열이 나면 가서 해모임 먹고, 몸에 이상 반응만 나면 해모임 먹어요. 우리 아이들이 뭘 알아서 그러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나아지고 실제로 자기들도 먹어보면서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처럼요. 제품에 대한 건 100%다 만족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더 만족도가 있고요. 기본 객관적으로도 우리 거 싸고 좋고 맞아요. 처음에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만 들어가면 나중에는 다 인정될 만큼 싸고 좋은 게 애텀이기 때문에 내가 양심껏 인정해놓고 주위에다가 그냥 떠드는 거예요. 쓰게 결국은. 그리고 진짜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설명 잘해줘야 쓰는 사람. 그런 분들은요. 우리 이런 홍수연 본부장님 같은한테 붙이세요. 설명 끝내주잖아요. 제품 설명. 왜 내가 해? 이렇게 잘하시는 선수한테 붙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설명은 잘 못해. 말은 잘해도 그냥 좋다 좋다 이건 잘해도. 우리 안에서는요. 내가 할 일과 활용할 게 있잖아요. 마케팅 설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 난 너무 좋은데 나 설명 못해. 여기 들어가면 돼. 그게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나만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보고 나면 모든 제품이 만족도가 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가 쓰는 사람을 일단 늘리는 겁니다. 쓰는 사람. 그래 놓고 그들 중에서 조금은 비전을 본 사람들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1차적으로 미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미팅이 아닌 경우가 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폰서님들한테 미팅을 시키고요. 그것도 특히나 저는요. 이런 말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요. 최소한 500 이상 버는 사람한테 미팅 붙이라고 싶어요. 500 이상. 왜? 말로만 돈 버는 사람보다는요. 실제 버는 사람이 말을 못해도 진실이거든요. 진실. 거기다가 일단 붙여놓고 또 그분들은 본인이 모든 걸 다 푸는 게 아니라요. 바로 우리 석세스나 원데이나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소비자를 만들면서 그분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연결시키는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제품 체험을 통한 완벽한 소비자가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비자를 계속 만들면서 그분들을 이제 안에 집어넣어서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라든지 시스템에서 계속 집어넣으면서 그 안에서 그분들이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느끼고 꿈을 꾸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가요. 왜 계속 쉽다는 표현을 자꾸 쓰냐면 나는 못하거든요. 솔직히. 저 능력이 안 돼요. 근데요. 회사 시스템 안에 들어갔더니 내가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파트너들이 저보다 나은 파트너가 많아요. 저는 시작할 때 돈이 없었습니다. 부부 신용불량자에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움직이다 보니까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센터가 없었고요. 공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커피값 마시기, 밥 먹기, 사람을 만나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생각한 게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경제적으로 일단 나보다 조금 나아서 커피값 정도는 내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공간 만드는 데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파트너가 나와서 이 센터를 차려줘가지고 나는 뭘 했느냐. 그런 분들을 모셨어. 내가 모자란 거를 채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가 제일 잘했던 게 운전을 잘했습니다. 운전. 열정은 그냥 기본적으로 있었고 운전을 잘해가지고요. 제가 차를 지금 4번째 바꿨거든요. 차를 4번째. 처음에 레조라고요. 그 배우에서 나왔던 레조인데 막 녹슬어 가지고요. 녹슬어 있었고 그 안에는요. 압류가 6개인지 7개인지 자동차 회사 신용카드 회사에서 압류가 들어온 차예요. 그 차를 제주도에서 김이 끌고 갔거든요. 그래놓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차가 올라갈 때 7만 킬로였던 게요. 25만 킬로를 타가지고 차를 바꿨습니다. 그 바꾼 차가 또 22만 킬로 타가지고 또 바꿨어요. 그리고 15만 킬로 타서 또 바꿨어요. 총 탄 걸 봤더니 50만 킬로가 넘어요. 50만 킬로면 감이 안 오죠.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를 한 바퀴 돌면 3만 5천 킬로래요. 지구 한 바퀴가. 그러면 지구를요. 몇 바퀴 돈 거야? 제가 도대체 35만 킬로면 10바퀴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없는 것들을 채우신 분들 모셔가지고 제가 그 있잖아. 김기사 하듯이 난 기사야. 기사. 가가지고 막 열정 떠들고 그 다음에 운전해주고
그래서 요즘 사실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눈이 조금 그 노안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노안 왔다 그랬더니 아니래. 나이 먹어서 노안 왔다고 그러더라고. 나이 먹어서 왔다고. 아, 제가 왜냐면 이제 55세거든요. 그러니까 올 때가 된 건 맞는데 핑계를 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노안 왔다. 운전 많이 했다고. 이런 것처럼 내가 모자란 걸 채운 거예요. 어차피 애터미도요. 비즈니스입니다. 돈이 안 들어가서는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뭔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력이 많은 사람은요. 사실은 금전적으로 없다면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돼. 내가 또 금전적으로 좀 있다면요.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돼. 결국 우린 재심협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최상이지만 하나만 갖고 있어도 보완할 수가 있어요. 대안이 있으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해서 나는 경제적인 부분이든 내가 잘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모자란 게 뭔지를 빨리 판별을 해가지고요. 모자란 걸 활용을 해서 채워넣는 형태죠. 전 그런 부분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이 저보다 디테일도 있어요. 이런 관리 능력도 뛰어나요. 경제적으로 돼요. 그럼 내가 잘하는 열정이라든지 부지런한 노력으로 그걸 커버를 했습니다. 커버를. 그랬더니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런 열정은 많지만 아직까지도요. 이걸 잘 못해가지고 파트너들 분 중에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일본은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요. 죄송합니다. 저 잘 몰라가지고요. 일본 라인이 있는 파트너한테 연락을 해줘요. 그러면 그분이 그 말 듣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 총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도 모릅니다. 이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모르는 걸 어떻게 해. 근데 파트너들은 잘 알거든요. 연결시켜주면. 근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했더니 그 파트너랑 연결하다 보니까 그는 관계성이 좀 없잖아요. 나는 이제 스폰서 개념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알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풀어줬다면 맨날 나한테만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제가 좋은 건지 영리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짝 좀 요거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일도 내가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짝 모르는 것도 유리하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 파트너들을 올려놓고 내가 살짝 빠지는 역할들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애터미 시스템이 그걸 다 용인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왜? 바로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신 분들 보면 많은 분들 중에서는 강의를 실제로 진짜 한국에서는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국에서는 진짜 강의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요. 외국 가면 진짜 강의를 잘하더라고. 외국 가면. 왜 그러냐 봤더니 강의를 못해도 통역을 잘하면 잘 된대요. 통역을 잘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국에서 못해도 외국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터미는요. 여기서 못하면 저기서 잘하면 되고 내가 없으면 저기서 찾으면 되고 얼마나 멋져. 그래서 애터미는 뭐 얼굴이든 무슨 학력이든 뭐 학벌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 왜? 내가 없으면 찾으면 돼. 내가 만약에 재수가 없다. 그럼 재수 있는 사람 찾으면 돼. 아니 이게 뭐냐면요.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애터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 시기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어떻든 간에 애터미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모자라도 붙잡아야 되고요. 잘나도 붙잡아야 되고요. 왜? 잘나도 우리 세대까지는 되지만 후세대까지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상속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의사가 됐어요.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막 이래.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을요. 의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의대 가게 만들고 고생을 시켜야 돼. 왜? 그래야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못할 때 그 사람이 의사가 될 거잖아. 그래서 뭐 의사 집안 이러는데 우리는 좀 자녀가 못났어. 별 볼 일 없었어. 그래도요. 내 코드가 넘어가잖아요. 좀 미안한 말 같지만. 넘어가면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아무래도요. 손은 안으로 굽잖아. 어떻든 1순위는 내 가족이 먼저 우선적이잖아요. 회장도 그러셨잖아요. 1순위가 내가 잘나면 내 가족들, 그 다음에 내 조금 사돈의 팔촌 이렇게 넘어가서 위아더 월드지 먼 데부터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게 첫 번째잖아. 근데 다른 일은 자기가 돼도 그걸 물려주기 쉽지 않은데 우리는 만들어 놓고 나면요. 우리 아이들이 애터미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맞지만 이 코드가 자연스럽게 가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서 이제 멋지게 빨리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다 보니까 이제부터 마음가짐을 굳게 잡고 행동을 옮긴다는 마음으로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상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오, 오! 오늘 윤식 총장님 저희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셨는데 와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노트북을 뚫고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여기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정말 박수 치면서 웃으시면서 열정 너무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정말 아침 7시에 나오셨대요. 여러분들 새벽같이 나오셔서 저희에게 목청 터져라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윤식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정말 명강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그냥 마칠 수는 없겠죠. 분명 오늘 이 1시간 동안에 들으시면서 뜨끔뜨끔 하신 부분도 많을 것 같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고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정말 열정 많이 받았다, 스피치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음소거 해제 요청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화요일의 남자 유춘국 예비팀장님 음소거 해제 요청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남빅센터 부산소통팀 유충국 판매사 인사드립니다. 역시 화요일날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윤식 총장님 그 강의를 제가 지난번에 그 원데이 세미나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도 너무 그냥 막 화면에 그냥 막 들어갈 정도로 너무 이제 몰입을 했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줌 미팅에서 직접 또 이렇게 그 강의를 해주셔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원하게 또 제가 이제 고민했었던 부분을 또 그냥 꼭 집어주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저 진짜 애터미에서 진짜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마구마구 듭니다. 항상 제가 고민할 때 이렇게 또 이렇게 조언을 다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참 많이 신기했거든요. 그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뭐 이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그 뭐 번역 행정사 그 자격으로 이제 그 행정 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 번역은 한 20몇 년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20몇 년 동안 돈을 벌고 이쪽에서도 성공을 못했는지 마음가짐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냄비 근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든 이제 처음에 하다가 이제 열정이 막 올라오면 막 하다가 이제 뭔가에 부딪히면 이건 아니야 하고 던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애터미를 만나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애터미도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는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진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하려다가 이제 뭐 신정희 총장님께서 또 그 이제 90%가 교육이다. 그 말 듣고 그래 맞아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교육을 듣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또 이제 하다가 또 병목이 생겨가지고 이건 뭐지? 하고 이제 고민의 시간을 또 몇 달 동안 이제 가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계속 교육을 듣다 보니까 결국엔 뭔가 이제 약간 좀 터득한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이제 뭔가 이제 좀 진행되는 속도도 좀 빨라진 것 같고 결국엔 그게 뭐냐고 생각하니까 내 자신인 것 같아요. 내 마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음을 바꿔라. 그게 이제 제일 큰 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바꾸면서 당연히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행동도 이제 뭔가 이제 행동을 같이 하면서 마음을 바꿔야지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마음만 바뀌고 행동이 없으면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또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막 그 시장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역시 마음가짐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니까 이게 뭔가 보이고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그 친절한 금자 씨가 하신 말씀이 있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아,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애터미는 뭔가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잘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열심히 하고 7월 달에 이제 팀장도 가고 그리고 아까 또 이제 그 허황된 이제 목표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허황된 꿈이 목표가 있거든요. 시가 지금 공시지가 2,700억짜리 건물을 사고 싶은 그런 그 마음가짐이 지금 목표가 생겨가지고요. 그 목표도 점점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뭐 몇 층에서 몇 층까지 어떻게 쓴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도 나와 있고 이게 아마 조만간 좀 달성을 할 것 같은 그런 설레임이 막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그 총장님의 그런 멋진 강의에 또 엄청 열정을 완전히 꽃배기로 받아갑니다. 이상으로 제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국 팀장님, 우리 오늘 윤식 총장님의 강의로 2,700억 건물주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또 이제 서산 방가방가의 이관호 사장님께서 스피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음소거 해제 요청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정임 총장님 산하 서산 방가방가 세일즈 마스터 이관호입니다. 오늘 그 윤식 총장님 그 열정적이고 진솔한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윤식 총장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부럽습니다. 제주도. 저 이번에도 제주도 가시는데 제가 못 따라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내년에는 꼭 그 제주도에 가서 윤식 총장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던 월 1,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그 임원급으로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라, 3년을 몰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5천만 원을 생각하고 했었는데 아직 그 1,000만 원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요. 또 애터미가 모든 면에서 1순위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그 전업이 아닌 부업이기 때문에 몸은 부업인데 마음은 그 전업자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총장님 말씀 들으면서 또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된 것 같고요. 소통과 손해를 많이 봐라. 그래야 스폰서 파트너 간에 서로 그 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면 사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미친 소리를 들어야 된다. 미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에 저도 오늘부터 미친 사람이 돼서 열심히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 강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관호 사장님 마지막에 하트까지 보내주셨는데요. 네, 스피치 하시면서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스피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스피치 해주신 이관호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혹시 스피치 하실 분 계실까요? 오늘 강의가 너무 와, 우리 또 엄청난 분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희 홍성표 총장님께서 한번 마이크 켜시고 인사도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홍성표 총장님 나와주세요. 윤식 총장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잘 계셨죠? 화면으로 보니까 반갑네요. 그래요. 빨리 봐야 되는데.
그래 나는 우리 저 윤식 총장님하고 인사 한번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윤식 총장님 보면 항상 열정적이죠. 그리고 되게 똘똘해 보이죠. 그다 열정적이고 또리 장군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화면 말고 현장에서 보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예, 조만간 뵐게요. 네. 저는 두 분 영상 통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네, 홍사부 총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 다 남자분들만 스피치 하셨는데 우리 여성 사업자분께서도 스피치 하시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한섭 팀장님 음소거해드 요청 보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 신정님 총장님 산하 김한섭 팀장입니다. 오늘 윤식 로열 마스터님 몇 번을 들어도 항시 이렇게 열기를 뿜어주시는 그런 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즐기면서 하면 이기는 사람이 즐기면서 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는 여태까지 일하면서 1년 동안 일하면서 즐기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즐기려고요. 즐기면 이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즐기고 그리고 즐기면서 하도록 열심히 하려고요. 그리고 저는 7월 달에 국장을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구도가 아직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해요. 근데 오늘부터 즐기면서 하면 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식 총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입니다. 오늘 강의 듣고 국장님 가실 것 같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스피치 이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열정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침에 이렇게 미팅할 때 너무너무 밝은 분위기 속에서 줌 미팅이 진행돼가지고 오늘 정말 대박의 기운이 저희에게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윤식 총장님 그리고 초대해주신 신정임 홍성표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저기 신정임 총장님이 초대한 게 아니라 저는 홍수연 본부장님 초대한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열정 받으신 만큼 우리 윤식 총장님 저희한테 너무 좋은 에너지 쏴주셨잖아요. 저희는 사원 제창으로 얼마나 많이 열정 받으셨는지 윤식 총장님께 보여주시고 좋은 기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사원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원 준비! 시작! 영혼을 소유하며 생각을 경영한다. 꿈에 중에서며 명성이 이룹니다. 아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잖아. 팀장 미팅 따로.